스루프 타임즈 2022년 10월 3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포함한 내용이 많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제가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요. 일단 양해해 주시고 2022년 세계 5대 방위 사업자가 한 15위 정도까지 순위 발표를 했는데 5위까지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1위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는 데인데 100만 달러로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10억, 100억, 643억 원, 100만 달러, 100만, 1000만, 요거 뭐 자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갑자기 버벅대네요. 그래서 이름을 좀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사를 둔 다국적 항공 우주 및 방위 복합 기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업원이 17만 4천 명으로 나와 있고요. 위가 중국 항공공업총국, 총 그 영업수익이 뭐 단위 100만 달러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790억 달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643억인데 매출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조건이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그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3위가 로키드 마틴이고요. 매출이 그 670억 달러네요. 그리고 에어버스가 616억 달러고, 중국 북공업그룹이 그 817억 달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거의 그 방위사업자들이 국영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민간들이 하는 거고, 에어버스가 아마 그 유럽 그 프랑스 쪽인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는 그 뭐 5위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직 수준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발췌를 했어요. 서바이벌 리스트라고 해서 생존주의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하고 좀 조금 연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환경 공해로 인한 이 가비 소송으로 그 승리한 그런 영화 속에서 어떤 그 갈등, 심리적 갈등이나 돈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그 식수가 오염돼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 입장의 그 표현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잃은 걸 당신이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서 이 변호사 쪽 그 조직이 그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 그 변호사들은 원칙과 정의를 위해 그래 우리 재산이라도 다 써버리라고. 그러니까 이쪽도 생존이 문제인데 무엇을 정의와 원칙을 위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계속 옳은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못 견뎌 우선은 생존이 중요해.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갈등과 대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이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그 말하자면은 이 환경 오염 회사가 벌금을 먹고 그 다음에 징벌적 그 배상을 그 피해 주민들한테 하는 거로 결론은 나 있고, 변호사가 뭐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돈은 벌지 못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화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 시사 그 유튜버가 우리나라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는 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이데올로기나 진영 논리보다는 국익이 최우선. 이거는 이제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저하고 그 인식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인데 이제 투르키예라고 요즘은
표현해줘야죠. 예의상 국호를 바꿨으니까 인도의 이 같은 외교를 바란싱 액트라고 한다. 한국인들은 보통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신이 뭐니 하는데 그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이런 시사 방송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본인도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을 싸잡아 무식하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 얘기예요. 너만 잘났냐?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은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인용하는 것은 그 러시아 쪽 그 언론, 그쪽의 언론의 내용만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나라는 뭐 다른 데서는 그 서구 언론에 다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제가 얘기하는 알자지라지 같은 거라든지 또 그런 쪽에서도 좀 찾아보고 좀 언급을 좀 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터키나 인도, 터키나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별 표현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쪽은 그 터키에는 그 지정학적으로 중간에서 그 양쪽에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는 관계인데 통일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또한 인도도 마찬가지죠. 동서양 가운데 있으면서 저울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나 인도는 그 서바이벌이라는 차원에서는 자기네들이 국익이 우선이라는 것은 바란싱이라는데 이제 그 양쪽의 균형추를 맞추면서 자기네들이 정치 외교를 한다 하는 것은 이 두 국가에 의해서는 그 정당할 수 있어요. 그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생존이 가능 여부에 따라서 합리성이 결정된다는 게 제 그 스루프 타임즈의 그 주제이기 때문에 어, 튀르키예나 그 인도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다. 어,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 중에는 우리는 확실하게 어느 한편에 붙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고 무식하다 유식하다 그렇게 따져서 풀어 매겨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BC 뉴스 멀린 토마스 기자의 보도인데요. 인도 다리 붕괴, 구라자트에서 수백 명이 강물에 빠졌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인도 서부 구라자트주에서 보행자 다리가 무너져 최소 78명이 사망했다. 현수교 스타일의 이 보행자 다리 모양인데 꽤 긴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영국 식민지 시절 때 세워진 건데 그동안에 그 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 재개장을 하자마자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고요. 뭐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진 거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는 거 약간이 아니고 성격이 틀리지만은 시설이 무너지면서 그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심심한 조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실공사 그렇습니다. 자살 공격에 놀란 중국과 파키스탄은 조사에 협력한다. 로이터 아시프 샤자드와 시드 라자 하산의 두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파키스탄 서쪽인데 그 고학력 이 대학원에 지금 다니는 여자가 폭탄 테러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중국인 교사를 그 3명의 그 중국인 교사를 폭탄을 터뜨려서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었겠죠. 그 차 앞에서 바로 터뜨려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결론은 뭐냐? 이쪽 그 파키스탄이 그 테러가 일어난 쪽이 그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있는 데인데, 중국의 일도의 일로를 그 지금 못마땅하게 가지고, 그게 이제 발루치스탄이라는 그 지역이거든요. 분리주의자. 근데 거기에서 부유한 가정에 젊은 교육받은 그 뭐 그런 사람이고, 뭐 그렇다는 거하고 연결이 된 거 다른 그 또 자살이 있었다는 것도 좀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것은 중국을 보고 파키스탄을 이들 떠나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은 테러를 벌이겠다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살 테러는 하야트라는 그런 여성인 모양인데, 동물학 석사학위를 받고 있는 과학교사로서 2차 석사 걱정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 여자가 그 폭탄 테러를 해서 그 중국인 교사 3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쇠뇌를 당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인물이 이 발록 운동가 카리마 발로크라는 쪽으로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일대 일로를 못마땅하고, 또 그 파키스탄 내에서도 이 아까 얘기한 발루치스탄 그 주 쪽에서는 분리 독립을 원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이 말하자면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가려는 그런 야욕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그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인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데에서 인도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또 그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하고 거기 분쟁만이 아니고 도처에 발생할 소지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 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요즘 이슈도 또 되고 있는데, 이 분쟁은 어느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실질적인 그 총성 없는 정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적으로 다른 데서는 말하자면은 그 총성이 있는 정쟁 쪽으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오늘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다른 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한국관 다크호스에 등장해서 백준호 프리오사의 인공지능을 그 인터뷰해가지고 AOED라는 유튜버가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3.1%에 불과하며, 시장 경쟁력은 미흡하나 파운드리, 위탁 제조 기술력은 미국, 대만과 함께 세계 수준의 기술 조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운드리는 뭐 우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기술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가 좀 약하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이 여건이 안 됐는데, 이제 여건이 됐다라고 이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대표가 얘기하는, 백준호라는 그 대표가 얘기하는 그분의 얘기는, 반도체 회사들은 다 사실은 대부분 설계사며, 이 설계를 보는 프로세스와 방법론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나 뭐 이런 거보다도
저는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도 그 관리적 혁신이, 그 새로운 혁신이 꼭 회계라고 얘기할 건 없고, 그 회계란 것은 사고방식이 변한 거에 대한 그 돈으로 정리한 거니까, 제가 뭐 스루풋 회계의 그 편집증 환자로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경영 방법의 그 혁신을 저는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포 동맹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많이 또 이 세계적인 그 어깨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생산 의뢰는 삼성전자한테 맡기고 우리가 그만큼 능력 있는 데니까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조금 그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기업이란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지만은요. 어쨌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대량 생산을 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얘기했지만은 원가회계 설계를 보는 프로세스와 방법론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그 표현력을 좀 각색을 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프로세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그 혁신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스루풋 회계다. 이렇게 이제 저는 계속 편집증 환자로서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지향하며 이 회사가 그렇게 발전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3분기까지 주로 그 매출 증가율과 영업비용 증가율,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을 증가율 중심으로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매출이 6.5%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조금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3.1%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연말까지 5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LS 일렉트릭은 중전기 분야의 전기 회사입니다. 전기 이 장치 재료 도구들이죠. 매출은 27.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약간 적게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45.6% 증가했고요. 연간 매출액은 3조 원대가 예상이 됩니다. HK 이노엔이라고 그 바이오 헬스 그 업종인데요. 매출이 12.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1.1%더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33.5% 증가했습니다. 연말 7,878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DK락, 피팅 및 밸브 전문 업체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성격입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보이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출이 27.2%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23.2% 증가했습니다. 더 적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74%가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그 3분기에 우리나라 그 한국 그 제조업 기업들의 일반적인 추세는 매출액 증가율보다는 영업비용, 즉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가 매출액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3분기에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추세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자면은 영업이익이 그 전년 동기 대비 더 증가한 영업비용을 줄이면서 그런 기업들이 또 포진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메리츠 증권 쪽을 한번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매출이 그 177%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그 영업비용이 185.8%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7.7% 증가에 그쳤습니다. 외형이 뭐 43조 원가량 되는데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한 53조 원 외형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하나생명이
18.4% 증가했는데 역시 영업비용이 19.8%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0.3%가 감소를 했습니다. 연말 매출액은 한 19조 원 예상이 되네요. 대웅제약, 우루사로 유명한 데죠. 대웅제약 하면은 뭐, 곰이지만은, 우루사가 생각이 납니다. 매출이 11.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9.5%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이 28.1% 증가했습니다. 동국제강, 매출이 21.9% 증가했는데 철강이 구조가 좀 더 좋아지는 건지 손익구조가 영업비용이 26.6% 증가해서 거꾸로 그 11.2%가 이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비용이 좋아진 게 아니네요. 내가 잠깐 잘못 봤습니다. 매우 그 영업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철강이 아직도 포스코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좋은 데도 뭐 있고 뭐 안 좋은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재료가 그 고철로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뭐 용광로로 해서 만드느냐 그 다음에 전기로로 해서 만드느냐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는 있겠지만은 꼭 동일한 그 철강이라고 동일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11.2%가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이 연간 매출액은 7조 한 4천억 예상이 되고요. SD팜이라고 원료의약품 중간체를 주로 생산하는 데인데 중소기업형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보입니다. 매출은 그 30.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조금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40.2%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1862억 원 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중국의 경제가 피크치에 다다라고 이제는 이제 내려가는 추세다라는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KDI라고 국제연구기관인데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중국의 부상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 또 언급됐다.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련된 시진핑 선연임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비공개했었는데 공개를 했다고 10월 24일 날 국내 언론에 게시가 된 건데요. 3분기에 3.9% 성장했다. 누적 성장률이 얼마인지는 뭐 저로서는 좀 알 수가 없겠네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도 죽은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투데이 프란체스카 가리아노라는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 이 학생이 켄터키대 학생 앤 기스케가 서울 군중 급중 그러니까 이 군중 뭐라죠 크러쉬에 의해서 압사 사망했다는 건데 아주 귀엽고 이쁜 아가씨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이쪽도 사망을 한 내용을 투데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죽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사는 20세의 스티븐 블레시라는 또 학생도 이 사망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투데이에 합격한 것을 확인했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었다. 우리나라가 많이 세계화된 게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기사 내용을 보면은 국적 없는 할로윈데이에 왜 그렇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죽느냐 지들 죽은 게 지들 책임도 많다. 이런 의견이 뭐 생각을 안 가진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나이 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뭐 그게 이제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미 방송을 했지만은 그렇게 좁은데 많은 사람이 몰리면 그게 병목 현상이 돼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물류라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물리적인 거로 해결을 해야죠.
그 흐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입구 통제를 했었어야 된다는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일반 이 대로변이라면 일본에서 잘 했다는 거는 대로변이고 이 차로와 인도를 경계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흘러가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 좁은 골목에서 이거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데일수록 입구 통제를 해서 흐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좀 더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그리고 미국인 학생만 죽은 게 아니고 서울의 거리 안전대책 미비 물음표를 좀 했고 경비원 없다 이딴 증언 경찰 지자체의 상정 달콤한 이런 식으로 변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미우리 신문에서 하는데 일본 이 인도 이 사망한 거에 들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홋카이도에 사는 여자였던 모양인데요.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빔밥 맛있었어 아버지와 마지막 라인으로 우리나라 라인으로 한국 네이버 일본에서 한 라인 회사죠. 본인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그런 우호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여정 사망했는데 네무로시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네 홋카이도에. 이름은 도미카와 씨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도 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망자 수 한 3사람을 뉴스를 찾아봤는데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의 준에 지원 검토하겠다. 박진 외무부 장관이 BBS 뉴스 유상석 기자의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뉴데일리 삭제하고도 또 올려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적절 석튀 그 다음에 민주당서도 비판 그냥 천천히 이건 읽어볼게요. 대통령실로 용산경찰서 경호인력 집중된 게 참사 원인이다. 윤석열 물러나라 글 올렸었고 그 다음에 경찰 대통령실 경호는 101, 202 경비단의 담당이고 한로원 경찰 인력은 더 늘렸었다 반박을 했다는 얘기고 윤희숙이라는 민주당 이 당원은 사람돌이는 합시다 비판했다고 그러고 청 이전과 참사가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고요. 남행익을 삭제했지만 당론 이후 내린 글 기사화에도 무방하다. 여전히 분노 또 올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윤희숙 전 의원은 아무리 정치병자들이라도 좀 사람들이는 버리지 맙시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 뉴데일리의 이 사진은 아닙니다. 외국 언론에서 나온 거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좁은 골목에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흐름 통제를 잘 할 수 없었을까? 좀 계속 후회스러운 그런 게 남습니다.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다시 3분기 실적으로 와서요. 항공우주 제가 관심 있는 회사입니다. 저하고 또 같이 여기 출신 분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멤버가 있어가지고 항상 하는데 분식회계라든지 회계 투명성이 아직 여기 좀 부족하다.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아닌가는 투명성 오를 때까지 방위 산업일수록 나는 투명성 오를 때까지 분석을 해서 공개할 거요. 술 한잔 먹으면서도 그 얘기는 꼭 했거든요. 매출이 8.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오래간만에 여기도 줄었습니다. 적게 올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6.2%가 됐는데 과연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즉 더 관심적으로는 매출 원가가 제대로 투명하게 매출 원가가 나왔는지를 3분기가 공시가 되면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CP
WCP라는 또 기업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면 이제 다 찾아 2차 전지용 분리막 제조를 하는 회사로 되어 있고 이제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부품 도소매를 하는 거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42.7%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근데 더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조금 그래도 많이 증가했죠. 전년도보다 36.4%가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이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28.6%나 조금 좀 격차 있게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이 34.4%가 감소했습니다. 효성화학을 이미 했었는데 효성화학도 영업이익 하락이거든요. 화학계통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화학의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화학이라는 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 제품에 따라서 희비는 엇갈리게 나온다. 송원산업 같은 데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여러 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림도 그렇고 별도로 좀 화학의 어떤 그 분류를 그 좀 중분류 정도라도 그 좀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견이 아직 제가 좀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상장을 하면서 이제 많이 그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조 단위로 그 돈을 끌어 모았었죠. 근데 이제 계속 안 좋네요. 매출이 33.8% 줄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18.5%뿐이 못 줄었다면 상대적으로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51.7%가 감소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이 13.9% 감소했는데 역시 영업비용이 10.3% 적게 감소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50.5%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에 반토막이 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그 한번 그 검색을 해보면은 아리따움에서 그 이 블로그 한 내용이 있는데 당근 신화에서부터 쑥과 마늘은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용 재료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런지를 몰랐어요. 당근 신화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그 곰이 이 쑥과 마늘을 먹고 그 여성이 인간이 되면서 당군이 태어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곰족이겠죠. 곰족.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족하고 세력 싸움을 했는데 곰족이 이겼다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새로 그 저기 그 하늘나라에서 온 거지만 멀리 그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웅족이 이렇게 이 웅족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고조선이 탄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요즘은 배운 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이드로 약간 좀 빠졌는데요. 한화, 한국 화약 이것도 화약류는 아직 한화에서 계속 모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1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조금 더 증가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4.9%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레이라고 첨단 의료용 기기 제조 판매인데 중소기업형인데요. 매출은 28.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크게 39.3%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2.3%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 10월 31일 그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